지식 탐구에 목마른 청취자 여러분,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엄청난 정보량에 압도당하기 십상인데,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은 피로감을 느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겉으로 시끄러운 소음을 싹 걷어내고 가장 핵심적인 통찰력의 조각들만 쏙쏙 뽑아내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거죠. 네, 복잡한 흐름 속에서 길을 찾아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의 주제는 바로 AI 골드러시의 숨겨진 승자들입니다. 이 자료의 출처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네, 어디서 나온 내용이죠? 금융과 투자 전문 유튜브 채널인 마켓빗, 영어로는 마켓빗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옥스퍼드 그룹 소속의 마크 리켄펠드가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를 했거든요. 마크 리켄펠드요? 네, 인터뷰의 큰 주제가 거대 기술 기업 이상을 끌어올리는 AI의 확장,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봐야 할 세계 주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잖아요. 그 곡괭이와 삽 전략. 골드러시 시절 얘기군요. 네, 맞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금을 캐겠다고 서부로 막 달려갔을 때 정작 가장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광부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광부들한테 곡괭이랑 삽, 그리고 질긴 청바지를 팔았던 상인들이 진짜 승자였죠. 정확합니다. 이번 자료 분석 시간의 미션은 바로 그 렌즈를 현재의 AI 시장에 완벽하게 대입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뻔한 거대 기업들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셨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독특한 관점이 완벽한 아하 모멘트를 선사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현대판 곡괭이와 삽을 팔고 있는 인프라 기업들을 파헤치기 전에 일단 거대한 그림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최근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봐야 하는데 네, 자료 초반에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는 내용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을 무섭게 이끌어가던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7개의 거대 기술주들 흐름이 요새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시장에서 약간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장 수익률을 밑돈다고 해서 최근에는 레그 세븐, 그러니까 뒤처진 7개 주식이라는 뼈아픈 별명까지 붙었잖아요. 맞아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곳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멈춘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이게 혹시 AI 버블이 꺼지는 신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마크 리켄펠드가 제시하는 관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걸 버블 붕괴로 보는 건 아주 성급하다는 거죠. 붕괴가 아니다. 네,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주식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역사적인 랠리를 펼쳤잖아요. 엄청났죠, 진짜. 영원히 일직선으로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실현하고 그 돈을 AI의 다른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리더십의 순환이라고 하죠. 네, 정확합니다. 자본이 AI라는 큰 틀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인프라 쪽으로 순환하고 있다는 게 자료의 핵심입니다. 리더십의 순환, 결국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 7개의 거인들 모두에게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하고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글이 이기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기술주 주가가 떨어져도 이 인프라에 대한 수요 자체는 절대 줄지 않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지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데이터 센터를 지을 물리적인 땅, 열을 식힐 물, 서버를 돌릴 전력, 이 수요는 향후 몇 년간 무조건 팽창할 수밖에 없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그 필수 자원을 쥐고 있는 구체적인 플레이어들을 만나보죠. 자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업 이름이 좀 의외더라고요. 프롤로지스죠. 주식 기호는 PLD입니다. 프롤로지스. 사실 여기는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물류창고나 산업시설을 빌려주는 부동산 투자 신탁, 그러니까 리츠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창고 비즈니스가 주력이죠. 아니, 택배 상자가 오가는 창고 회사가 어떻게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의 거대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아까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했죠. 땅, 물, 전력이요. 네, 프롤로지스는 이 중에서 땅과 전력이라는 두 가지를 이미 완벽하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부지만 있는 게 아니군요. 자료를 보면 현재 AI 인프라가 가장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이 텍사스주입니다. 프롤로지스는 텍사스에 데이터 센터를 바로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무려 15,000에이커나 가지고 있어요. 15,000에이커요? 진짜 감도 안 오는 엄청난 크기네요. 엄청나죠. 그런데 단순히 땅만 넓은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텍사스 허허벌판에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AI가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 대목이 프롤로지스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이 회사는 무려 5.7기가와트의 전력 공급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5.7기가와트. 숫자로 들으니까 와닿지 않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옥스포드 그룹 자료에 따르면 5.7기가와트는 자그마치 44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440만 가구요? 와, 웬만한 대도시 전체를 켤 수 있는 수준이네요. 맞아요. 지금 거대 기술 기업들이 땅은 구해도 전력망을 연결 못해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병목 현상이 생겼군요. 네, 그런데 프롤로지스는 거대한 부지에 막대한 전기까지 당장 쓸 수 있게 세팅이 끝났으니 그야말로 압도적인 갑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선 이게 궁금할 겁니다. 이런 멋진 잠재력이 언제 실제 돈으로, 그러니까 수익으로 연결되냐는 거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올해부터 수익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요? 네, 데이터 센터 구축 계약들이 이미 진행 중이니까요. 게다가 재무 상황도 아주 탄탄합니다. 데이터 센터 수익이 본격화되기 전인데도 2025년 수익이 이미 7% 증가했어요. 기존 창고 비즈니스만으로도 그 정도 성장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본업은 든든하게 받쳐주고 데이터 센터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성장을 이끌어줄 겁니다. 배당은 어떤가요? 부동산 리츠니까 배당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배당 매력도 훌륭합니다. 3%의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12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계속 인상해왔다는 사실입니다. 12년 연속 인상이요? 네, 심지어 최근 달에도 6%를 인상했어요. 와, 텍사스의 거대한 땅과 440만 가구분의 전력, 거기에 안정적인 배당까지 방어와 공격이 다 되는 포트폴리오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첫 번째가 창고 회사였다면 두 번째는 AI랑은 진짜 아예 상관없어 보이는 곳이죠. 맞아요. 바로 글래드스톤랜드, 주식 기호는 LD입니다. 농지를 소유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죠. 아니, 첨단 AI 인프라 얘기하는데 갑자기 농장 흙냄새가 나잖아요. 대체 왜 농지인 건가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필수 요소, 바로 물이 등장합니다. 아, 냉각수요? 네, 데이터 센터는 서버가 내뿜는 엄청난 열을 식혀야 하니까 상상 초월하는 양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과 부지를 찾아서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 같은 농촌 외곽 지역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거기는 미국에서도 손꼽히게 건조한 동네 아닌가요? 아주 정확합니다. 물이 귀한 동네에 물 먹는 하마 같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대목이네요. 가장 디지털적인 기술인 AI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아날로그적인 자원인 물의 가치를 확 바꿔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래드스톤 랜드가 주목받는 겁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건조한 농지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지역에 무려 5만 5천 에이커 피트 규모의 수리권을 쥐고 있어요. 수리권이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 말이죠. 네, 5만 5천 에이커 피트라는 게 엄청난 양의 물을 쓸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수리권의 가치를 높게 쳐줄 수밖에 없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지역 땅값과 수리권 가치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글래드스톤랜드가 몇 년 전 매입가보다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어서 일부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어요. 가치가 오를 때 확실히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 회사의 재무나 리스크는 어떤지 객관적으로 짚어볼까요? 이 주식은 매월 배당금을 줍니다. 5%의 연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니까 인컴 투자자들에겐 매력적이죠. 월배당이 5%면 꽤 쏠쏠한데요. 리스크는 없나요? 본질이 농지 리치이기 때문에 농업 경제의 사이클을 탄다는 게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5년 장기 차트를 보면 농업 경제 침체 때문에 꽤 오랫동안 하락세를 겪었어요. 아,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군요. 네, 하지만 최근 흐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최근 3개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주가가 20% 이상 상승했어요. 20%나요? 그 반등의 원동력은 뭔가요? 마크 리켄펠드 분석에 따르면 2026년 농산물 원자재 시장이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본업인 농업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데다가 AI 데이터 센터발 수리권 프리미엄까지 겹친 거죠. 억눌렸던 가치가 드디어 폭발하는 타이밍이라는 거군요. 땅과 물 얘기를 했으니 이제 세 번째 기억으로 가보죠. 네, 마지막 퍼즐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호스트로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식은 블랙힐스, 주식기호 BKH입니다. 이 회사는 사우스다코타주 래피드시티라는 곳에 있는 아주 작고 오래된 전기, 천연가스 유틸리티 기업이에요. 공공요금 회사죠. 네, 아주 보수적인 유틸리티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 고리가 있는 거죠? 핵심 지역은 사우스다코타 바로 옆에 있는 와이오밍주입니다. 와이오밍이 저렴한 땅과 전력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성지로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아, 와이오밍으로 거인들이 몰려가고 있군요. 네, 블랙힐스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와 계약을 맺었어요. 샤이엔이라는 곳에 위치한 115에이커 규모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캠퍼스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한테 직접 전기를 파는 거네요. 이 지방 유틸리티 회사가 완전히 대박을 쳤는데요. 여기서 마크 리켄펠드 특유의 차분한 통찰이 나옵니다. 기술주들이 변동성 때문에 흔들리는 동안 오히려 넥스트에라 같은 대형 업체를 포함한 이 보수적인 유틸리티 섹터가 시장을 조용히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술주가 비틀거릴 때 보수적일 가치주가 방패막 겸 성장 동력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유틸리티 주식이 내년에 당장 주가가 3배 오르고 그러진 않아요. 그쵸.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경주에서 승리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2026년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의 영향이 매출에 아주 본격적으로 반영될 겁니다. 느림의 미학이네요. 이 회사의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그 안정감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회사가 생긴 게 무려 1883년이에요. 역사가 엄청나게 길죠. 네, 배당 수익률도 3.8%인데 놀라운 건 1942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배당을 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1971년 이후로는 매년 배당금을 계속 인상해 왔어요. 맞아요. 어떤 CEO가 자기 임기 때 그 50년 기록을 깨고 싶겠어요. 확실하고 안전한 인컴 플레이가 보장된다는 뜻이죠. 이런 보석 같은 인프라 기업들에 대해 더 깊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자료의 출처인 마크 리켄펠드의 옥스퍼드 인컴 레터를 직접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AI 발전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화려한 소프트웨어 차원이 아니라 물리적 인프라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재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프롤로지스가 제공하는 텍사스의 막대한 부지와 전력, 글래드스톤 랜드가 주인 애리조나의 수리권, 블랙힐스가 공급하는 와이오밍의 저렴한 전기까지. 이 세 가지 물리적 토대 없이는 그 어떤 AI 혁명도 불가능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 당신은 남들이 그저 똑같은 거대 기술주의 차트만 쳐다보고 있을 때 거대한 디지털 혁명을 밑바닥에서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물리적 토대를 바라보는 한 차원 높은 시각을 갖게 되셨습니다. 네, 기술의 환상 이면에 있는 진짜 현실을 보게 되신 거죠.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본질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 어떤 질문이죠? 만약 AI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텍사스의 거대한 전력, 애리조나의 귀중한 물, 와이오밍의 에너지를 끝도 없이 집어삼켜야 한다면 네, 결국 이 물리적 자원들이 지구적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자원의 한계, 올 수밖에 없겠네요. 지역사회의 생존에 당장 필요한 물과 전력,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끝없는 갈증,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인류는 과연 어떤 자원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게 될까요? 와, 이건 정말 무거운 주제인데요. 디지털 기술의 진보냐, 아니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자원이냐의 문제군요. 네, 이 거대한 충돌이 시작될 때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지 당신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인류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이고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무한한 가상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 가장 유한한 현실의 자원을 태워야 하는 아이러니.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꿰뚫어보는 더 깊고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